자, 페이지 20페이지. 오늘은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 2법칙이 여기 써 있고요. 그리고 뒷장에 제2 운동법칙의 적용 이렇게 써 있어서 한 물체 말고 2번이요, 2번. 물체, 두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 이렇게 써 있지. 그리고 옆쪽에 도르래가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도르래로 연결된 두 물체의 운동 방정식이 제일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 녀석을 배울 건데 이 운동 방정식만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거기 보면 2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막 공식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T는 M1 더하기 M2분의 M1, M2를 곱하고 G를 곱하면 T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공식화되어 있는 것들도 굳이 공식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시험 문제들이기 때문에 굳이 공식을 안 쓰고요. 나중에 이 운동방정식이라는 파트를 다 듣게 되면 니네들이 스스로 공식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됐나요? 공식은 상황을 보고 관찰하고 실험해서 공식을 마지막에 만드는 거거든요. 공식을 외우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떻게 유추해야 되는지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황만 잘 보고 있으면 너희들도 공식을 스스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 파트의 공식은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문제에 들어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판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방정식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할 거고요. 뒷쪽을 한번 쭉 넘겨보세요. 그럼 문제가 쭉 나오거든요. 운동 방정식 문제는 나중에 풀어도 되는데요. 30페이지에 보면 뉴턴의 제3 운동 법칙 이렇게 써 있어요. 됐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할 겁니다. 관성의 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3법칙, 작용 반작용 이렇게 세 가지를 개념 정리처럼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험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일단 20페이지 뉴턴의 운동 법칙 1번과 2번 그리고 뒤쪽에 3번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20페이지 거기에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을 땐 그냥 힘이라고 쓰고요.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걸 알짜 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짜 힘.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은 매우 쉬워요. 힘은 점을 찍고요, 일단. 그리고 화살표를 그린 다음에 방향을 표시해요. 이게 힘의 3요소입니다. 일단 힘이 시작된 곳에 여기 점을 찍으면 요걸 작용점이라고 해요. 작용점. 그리고 요 화살표가 힘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를 길게 그리면 힘이 센 거고요. 짧게 그리면 힘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요 화살표의 길이를 힘의 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다시 힘의 3요소 뭐야? 크기, 방향, 작용점. 이렇게 해서 힘의 3요소가 정의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길게 연장을 하면 하나의 직선이 되거든요. 이 직선을 작용선이라고 해요. 이 작용선까지 합치면 힘의 4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크기, 방향, 작용점 3개는 3요소, 거기다가 작용선까지 넣으면 힘의 4요소가 되는 거예요. 작용선은 작용 반작용 파트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됐죠?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런 건 그냥 물리를 하면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한 번만 해볼까요? 물체가 이렇게 있었어. 점 찍었어. 작용점. 그리고 하나를 당겼어. 이렇게. 그럼 얘가 5N이 작용했대. 그럼 얘는 힘 5N, 알짜힘도 5N. 됐죠? 한 번만 더요. 물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작용점이 같아. 이쪽으로 5N 당겼는데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똑같이 5N을 두 마리가 당기면 얘는 이쪽 편으로 10N이 작용하는 것 같죠. 그래서 얘는 10N의 힘이 작용했어요. 또는 10N의 알짜 힘이 작용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요 점 찍었어. 이렇게 해서 5N을 당겼고요. 점 찍었어. 반대편으로 5N을 당겼대. 됐나요? 자, 질문이요. 이 물체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똑같은 내용을 이제 다 왔으니까 이쪽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잘 봐. 물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5N을 당기고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5N을 당겨요. 됐네? 자, 물체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됐어? 자, 얘 한번 볼게요. 당기면 어떻게 돼? 당기면 얘가 빙그르르 돌죠. 됐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빙그르르 돌아서 얘가 이렇게 오겠지, 그지?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같은 선에 놓일 때까지 돌아요. 됐네?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5N, 이쪽으로 이렇게 5N을 당기면 이제 멈추겠지. 그럼 얘는 R자임이 얼마가 된 거야? 0이 돼요. 그럼 R자임이 0이 된단 말은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로만 당기면 되니? 아니요. 뭐가 일치해야 돼? 얘가요. 됐어요? 작용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얘도 마찬가지. 얘가 R자임이 0이 돼서 정지한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길게 느린 선과 이쪽에서 길게 느린 선이 일직선으로 놓였을 때 R자임이 0이 될 수 있죠. 그래서 R자임이 0인 상태를 구할 때는 작용선이 같아야 해요. 됐나요? 그래서 힘의 4요소 중에 작용선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힘 되게 쉽죠? 하나 있을 땐 그냥 쓰세요. 두 개 있을 때 같은 방향이면 더하세요. 반대 방향이면 빼세요. 됐나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됐지? 그럼 하나의 개념을 더요. 하나 있을 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두 개의 힘이 나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더하는 거 맞지? 그럼 같은 방향일 때 얘네 둘의 사이각은 얼마야? 얘가 더 쉬워요. 반대 방향이면 사이각이 얼마냐? 얘 180도요. 그 같은 방향이면 0도죠. 됐나요? 그럼 사이각이 0도일 때 R자임이 커, 사이각이 180도일 때 R자임이 커? 0도일 때 커요. 됐나요? 그래서 힘을 할 때 R자임 구할 때 사이각을 꼭 보세요. 사이각이 작을수록 힘이 커요. 됐나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요렇게 생겼는데 요 힘을 요렇게 당기고 요렇게 당겼대. 얘 5N, 얘도 5N. 됐지? 한 번만 더. 요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 5N, 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5N. 됐죠? 그럼 위에 것과 아래 것 중에 R자임은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이각이 얼마야? 90도. 얘는 사이각이 얼마야? 90도보다 작지. 그럼 작은 애가 R자임이 커요. 되셨나요? 이것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R자임을 구할 때는 두 개의 힘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립니다.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R자임의 크기와 방향이에요. 다시 얘도 마찬가지. 이쪽 거 끌어오고요. 이쪽 거 끌어와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리면 그게 R자임의 방향이에요. 그럼 화살표가 얘보다 얘가 훨씬 길죠. 그죠? 그러니 R자임이 크다라고 쓰는 거고요. 한국말로 정리할 때는 두 힘의 사이각이 작을수록 힘이 크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뉴턴의 운동법칙에 와서 왜 힘이 작용하는 것이냐. 자, 우리 이제부터 배울 게 뭐냐면 힘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거든요. 힘. 자, 물체가 있었는데 물체에다가 힘을 주지 않으면 물체가 있었는데 얘에다 힘을 주지 않아요. 물체는 무슨 상태? 정지. 됐죠? 한 번만 더요. 물체가 있었는데 힘을 주지 않으면 방향 바꿀 수 있니? 아니. 물체에다 힘을 주지 않으면 속력 바꿀 수 있니? 아니. 됐나요? 그래서 물체에다 힘을 주지 않으면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속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럼 방향도 변함없고 속력도 변함없으면 우린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등속 직선이라고 하죠. 됐죠? 움직이고 있는 물체한테 힘도 안 주고 가만히 놔두면 얘는 방향도 변하지 않고 속력도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됐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물체에다가 힘을 주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죠. 속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럼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바뀌고 방향만 바뀌거나 속력만 바뀌거나 속력과 방향이 모두 바뀌거나 다 통틀어서 무슨 운동? 가속도 운동이에요. 되니? 이걸 짝 찢는 거야. 잘 보세요. 힘을 주지 않으면 등속 직선 운동하죠. 힘을 주면 가속도 운동합니다. 됐나요? 니네들이 배우는 운동이 딱 두 가지죠. 힘 주지 않았을 때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 힘을 줬을 때 가속도 운동. 됐나요? 첫 단원에서 뭘 배워? 얘를 배우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만. 됐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힘을 낑겨서 힘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럼 힘 주지 않은 상태, 등속 직선 또는 정지 상태, 그 상태에 관한 법칙을 관성의 법칙 1법칙이라고 합니다. 됐죠? 관성의 법칙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힘 주지 않아서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상태. 됐어요? 또는 관성의 법칙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가속도가 0인 상태. 괜찮죠? 됐어요? 좀 물리스럽잖아요. 그럼 두 번째요. 이 법칙은 뭐야? 힘 줬을 때 가속도 운동하는 상태. 됐니? 그럼 다시요. 등속 직선 운동은 가속도가 0이지. 가속도가 0이지. 그럼 얘는요. 힘 줬으니까 가속도가 생겼으니까 이 녀석은 가속도가 0이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가속도라는 애는 반드시 언제만 생기는 거야? 힘 줬을 때요. 됐어요? 그러니 니네들이 앞에 계속 연습해왔어.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한데 가속도가 0이구나. 물체가 가속도 운동한데 가속도는 2m/s 제곱이죠. 이렇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물체에 반드시 누가 힘을 줬다는 얘기지. 그치? 이해됐니? 그럼 그 힘이 얼만지를 구하는 게 또 하나의 시험 문제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차근차근 물리를 이해해 가세요. 왜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를 구별해야 되지? 왜 가속도를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가속도에다 질량만 곱하면 힘이 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힘이란 단어를 가지고 놀아야 합니다. 됐나요? 그럼 두 개가 완성됐죠. 1법칙, 2법칙. 그럼 3법칙은 뭐야? 힘 주지 않았을 때 1법칙, 힘 줬을 때 2법칙. 그럼 3법칙은요? 됐나요? 그렇게 차근차근 배워가는 거예요. 일단 교재에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봅시다. 뉴턴의 운동법칙. 뉴턴의 운동 거의 쓰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시험용으로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를 관성의 법칙이라고 할게요. 이름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1법칙 관성법칙, 2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이게 2법칙이고요.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렇게 세 가지. 관성의 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 중에 두 개는 벌써 했죠. 뭐라고? 힘 주지 않았을 때 관성의 법칙, 힘 줬을 때 가속도의 법칙. 그래서 내가 1단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속도란 단어가 나오면 밑줄 긋고 힘이라고 쓰세요. 됐나요? 힘 때문에 가속도가 생겨난 거니까.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겠니? 당연히 같겠죠. 당연히. 암기가 아니란 말이죠. 힘 때문에 가속도가 생겼으니 힘이 커지면 가속도가 커지고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 일정하고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당연히 같겠죠. 걔 때문에 생겼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번. 관성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관성의 법칙. 이 녀석은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다면 개념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써볼까요? 관성의 법칙. 언제 쓴다고?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요때 관성의 법칙을 쓴다. 또는 선생아 얘는 힘이 작용했는데 얘처럼 R자 힘이 0인 상태가 관성의 법칙이에요. 다시요.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 그러면 얘를 다른 단어로 R자 힘이 0인 상태를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럼 R자인 밑줄 긋고 쓸 수 있나요? 힘과 같은 단어가 뭐라고? 가속도요. 그러면 힘 밑에다가 반드시 이 녀석은 가속도가 0인 상태구나. 그럼 그때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럼 얘는 공식이 없다 그랬죠? 공식이 없으면 개념 정리를 해주세요. 첫 번째 개념입니다. 관성이 도대체 뭐냐? 관성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관성이 뭐니? 그럼 관성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얘는 현재 물체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현상이에요.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계속 그냥 정지 상태래. 그럼 힘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죠. 그럼 얘가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고? 관성이라고 한다. 됐네? 한 번만 더요. 움직이고 있는 애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계속 움직이려고 한대. 그럼 움직이려는 성질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관성이라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얘가 되게 단순합니다. 관성의 예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거 해볼까요?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동차에 타고 있어. 그런데 자동차가 붕 하고 달리면 얘는 뒤로 쏠리죠.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자동차가 있었는데 손잡이가 매달려 있지. 얘가 붕 하고 달리면 손잡이가 뒤로 이렇게 치우쳐지지, 그지? 됐네? 손잡이가 움직였니? 잘 보세요. 손잡이가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이 자동차와 자동차의 중앙에 손잡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동차가 붕 하고 달리면 이만큼 오겠지, 그지? 그럼 손잡이는 이 자동차의 중앙에 매달려 있는 거 맞죠? 됐네? 그럼 이 손잡이가 중앙에 있는 위치에 매달려야 되는데 원래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나요? 자동차가 움직이니까 그 손잡이는 그대로 거기 있는 거지. 이렇게 있었어. 버스에 이렇게 내가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놨어. 손잡이 여기 있는 거 맞죠? 근데 자동차가 붕 하고 가면 나는 자동차랑 같이 갈 거 아니겠니? 근데 손잡이는 여기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가면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손잡이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 난 그냥 가만히 있었어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게 관성이에요. 됐나요? 한 번만 더요.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람이 탔어. 여기 탔어. 여기 탔어. 근데 갑자기 말이 훅 출발해버리면 얘 뒤 떨어지지. 왜요? 이 녀석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말이 가버리면 얘는 여기서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그게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것도 되게 쉬워요. 100m 달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니네 100m 육상분들이 100m를 달리기 한 후에 100m 라인에 딱 멈춰서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짠! 아니죠. 왜 100m만 달리면 되는데 결승선을 통과해서 계속 지나가지? 왜요? 멈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롤러코스터 마찬가지죠. 얘가 이렇게 여기에 타고 있었는데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됐나요?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롤러코스터는 다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놀이기구들이에요. 한 번만 더요. 관성이 뭐라고?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려는 현상. 됐나요? 그러니 공식이 없어요. 개념 정리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꼭 적어보세요. 관성이라는 애는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려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관성은 가속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단어 틀려오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냥 알 수 있죠. 왜? 관성은 언제 쓰는 거야? 가속도가 0일 때만 쓸 수 있죠. 그럼 가속도가 크면 관성이 있겠니? 없어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관성은 물체의 가속도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0일 때에만 쓰는 거니까. 됐어? 그럼 관성은 누구에 영향받아? 관성은 질량에 비례해요. 관성은 질량에는 영향을 받지만 가속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잘 봐. 이것도 설명을 해줄게. 되게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돌멩이가 요만한 게 있었어. 1g이에요. 그치? 여기 돌멩이가 이만한 게 있어. 1톤이래. 됐니? 잘 봐. 얘 정지하고 있죠. 얘도 정지하고 있거든요. 됐죠? 얘를 발로 찰 거야. 됐니? 얘를 밀 거야. 됐어요? 됐어? 자, 이제 한국말 써볼게요. 얘를 발로 툭 건드리면 얘 움직이죠. 그지? 얘는 힘을 졸라 많이 줘도 움직이기 어렵지. 여기까지 됐어요? 한국말이에요. 공식이 없으니까 개념 정리만. 잘 봐. 정지하고 정지해요. 가속도 얼마니?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럼 얘는 질량이 작으니까 정지 상태인 애를 움직이기 쉽지. 됐죠? 얘는 질량이 졸라 크니까 정지 상태인 애를 움직이기 어렵지. 됐니? 자, 그러면 둘 중에 관성은 누가 큰 거니? 됐어요? 관성이 무슨 뜻이라고? 정지 상태인 애를 계속 정지 상태로 유지하는 현상이죠. 그럼 반대로요. 정지 상태인 애가 움직였단 말은 무슨 말? 관성이 깨졌다는 얘기지. 됐나요? 그럼 얘는 작은 힘만 줘도 관성을 깰 수 있잖아요. 얘는 졸라 큰 힘을 줘야 관성이 깨지지. 됐니? 그럼 관성은 누가 큰 거야? 내가 큰 거죠.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국어시험 문제예요. 그럼 정지한 애가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관성이라고 한다. 그러니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큰 거 맞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 관성은 질량에만 비례해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나중에 좀 지나면 관성력이라는 단어를 배우거든요. 관성력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들도 있습니다.
관성력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그죠? 관성과 관성력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수업 시간에 관성력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왜? 이 관성력은 실제 힘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정한 가상적인 힘이거든요. 가상적인 힘을 굳이 배울 필요는 없단 말이죠. 하지만 관성은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이죠. 질량에 따라서 관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관성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예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니네 책에도 관성의 법칙에 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예들을 꼭 체크해 주세요. 여기 있죠. 공식이 없으면 개념이 시험지에 나올 건데, 관성의 법칙에서 낼 수 있는 개념은 두 가지. 관성이 가속도에 비례하니? 아니요.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랑 이 현상이 관성의 법칙이야 라는 걸 구별하는 사람이 시험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얘를 꼭 별표 치고 외우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나오는 예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천장에다가 물체를 매달고 C를 이렇게 매달아. 이 위에 C를 A, 아래 C를 B라고 해봅시다. 얘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갑자기 확 당겨요. 그러면 어느 쪽 실이 끊어질까요? 근데 갑자기 확 당기면 힘이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 못 가지. 빨리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그대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확 당기면 이 아래쪽에 있는 실만 또 끊어져요. 그래서 이걸 갑자기 당기면 여기가 끊어집니다. 되니?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럼 이 실을 천천히 당기면 어떻게 돼? 천천히 당기면 내 힘이 천천히 당기면 실에 전달이 되겠지, 그지? 그 실을 타고 이 물체까지 내 힘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체랑 내가 같이 아래로 이렇게 당겨지겠지. 됐나요? 그러면 요 위에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당기면 여기가 끊어져요. 요건 관성의 법칙이 아니라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1법칙은 B가 끊어지는 게 1법칙이고요. 2법칙은 위에가 끊어지는 게 2법칙입니다. 이런 관성의 법칙의 예들을 좀 알아둡시다. 나중에 선생들 중에 이 관성도 둘로 나누는 선생이 있어요. 관성을 둘로 나눠요. 하나는 정지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고요. 하나는 움직이고 있는 운동 상태의 관성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성을 얘 말을 써서 정지관성이요 라는 단어를 쓰고요. 얘는 운동관성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걸 나눠서 학교에서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잡이가 있었는데 버스가 출발하면 손잡이가 뒤로 쏠리죠. 이건 손잡이가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정지관성이야. 위에 걸 봐도 얘를 갑자기 당기면 어떻게 돼? 이 위에 있는 추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정지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운동관성은 언제 써? 운동관성은 자동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자동차가 급정거를 하면 내가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가겠죠. 나 운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멈추니까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운동관성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구별할 때는 처음에 정지냐, 처음에 움직이고 있었냐로 맞춰요. 됐나요? 말이 막 달리고 있었는데 말이 멈췄어. 나 떨어지지, 앞쪽으로. 그럼 나는
말과 함께 달리고 있었는데 말이 정지하면 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운동 관성이에요. 먼지 터는 거 전부 다 관성입니다. 옛날엔 망치 이런 것도 막 예를 들었었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물리학 개념을 알아주세요.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2번. 제2법칙. 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별표 하나요. 공식이라 그래서 그냥 졸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힘과 가속도의 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언제 쓰는 거야? 당연하겠죠. 이렇게 칸을 맞춰서 써보면 비교샷이세요. 얘는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당연하겠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와서 둘째 줄도 정리할 수 있죠. R자 힘이 0이 아닐 때. 됐나요? 그럼 힘 밑에다 가속도라고 써주면 가속도가 0이 아닌 운동이에요. 이걸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힘 때문에 생겨난 물리량을 우리는 가속도라 그래요. 그럼 써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잘 보세요. 힘, 가속도 두 종류가 있었는데 자 일단 한번 정리해봅시다. 힘이 내가 물체에 준 힘이 점점점 커진대요. 예를 들면 이 녀석한테 나는 1뉴턴, 2뉴턴, 3뉴턴, 4뉴턴 이렇게 점점 큰 힘을 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걸 뭐라고 표시하냐면 힘이 점점 증가해요. 됐죠? 내가 물체에 준 힘이 점점점 커지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니? 점점점 커져요. 왜? 얘네들은 같은 말이니까요. 그럼 힘을 점점점 감소시키면 나는 힘을 감소시켰으니까 가속도도 따라서 감소하겠죠. 그래서 속력과 가속도를 묶는 게 아니라 힘과 가속도를 묶는 겁니다. 그럼 다시요. 내가 힘을 줬는데 똑같은 크기의 힘을 똑같이 주면 그럼 가속도도 어때? 같아지는 거죠. 우리는 요 녀석만 배워요. 힘이 일정, 가속도 일정. 요 녀석만 배웁니다. 요 녀석을 뭐라 그래?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얘만 공식이 있어요. 그럼 힘이 증가하고 힘이 감소하는 경우는 뭐라 그래?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저 한번 해볼까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속도는 얼마야? 생기지 않겠죠. 당연할 거 아니겠니? 당연하지 않겠냐? 그럼 이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가속도가 생기지 않는 운동을 뭐라 그래?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에서 배우는 게 딱 세 가지인데 가속도 너 구별할 수 있겠어? 등가속도 그 중에 근가속도라는 거 알겠니?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거 있는데 알겠어? 이 많은 것 중에 가속도 운동을 버려요. 계산을 안 할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배우는 게 니네 물리원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원은 등가속도 운동을 갖고 노는 거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힘 때문에 생겨난 게 가속도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의 방향은 어때야 되겠니? 얘네 둘의 방향은 같아야 돼요. 힘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동차가 있었어. 정지. 이 녀석이 붕 하고 달렸대. 자동차가 있었어. 10m/s가 되었대요. 됐나요?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5초 동안 작용하면 가속도는 얼마니?
E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되니? 여기까지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자동차가 있었어. 20m/s로 달리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정지한 거야. 4초 만에. 그럼 얘는 가속도를 뭐라고 쓰는 거라고? 마이너스 5m/s 제곱이요. 이렇게 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가속도가 얘는 플러스 방향이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란 얘기지.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요. 점점 빨라지려면 나는 힘을 어디다 줘야 돼? 이쪽 방향으로 힘 줘야 되는 거 맞지? 당연하지 않겠니? 그럼 얘를 느리게 만들려면 힘 어디다 줘야 돼? 이쪽으로 이렇게 힘 줘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 맞지, 그지? 이해됐어요? 보세요. 얘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지. 어때?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죠? 그때 플러스야. 그럼 얘는요, 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줘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됐니? 그럼 얘네 둘은 가속도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쓰는 게 맞지, 그지? 그럼 누가 더 센 힘을 줘야 돼? 위에 센 힘 줘야 되니? 아래 센 힘 줘야 되니? 0을 10으로 만드는 게 쉬워? 20을 0 만드는 게 쉬워? 얘가 쉽지. 그럼 당연히 얘한테 힘을 많이 줘야 되지 않겠냐? 여기다가 힘을 졸라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힘의 크기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가속도가 크면 힘이 큰 거지. 됐니? 그래서 물리를 이렇게 정리할 때 얘는 5만큼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주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얘는 2만큼의 힘을 같은 방향으로 주고 있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나요? 물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와 개념을 갖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항상 언제나 힘과 가속도는 같은 개념이에요. 제발 속력, 속도와 가속도를 같다고 놓고 소리는 안 돼. 얘네들은 완전 별개의 단어고요. 힘 때문에 생겨난 게 가속도죠. 됐어요? 그래서 힘과 가속도는 같은 말이구나 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야 물리를 좀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니? 자, 예제 한번 해볼까? 진짜 쉽습니다. 자, EX. 힘과 가속도의 법칙은 공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니네들도 아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물리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죠. F는 ma. F는 ma. 물리에서 제일 유명한 공식이에요. 됐죠? 정리를 하면 얘가 힘이고요. 여기다가 질량을 곱하고 가속도를 곱해주면 질량과 가속도의 곱은 힘이에요. 다시요. 단위를 한번 써볼게요. 단위는 뭘 쓰는 거라고? 질량의 단위는 항상 킬로그램을 씁니다. 그람으로 나와 있으면 킬로그램으로 바꾸셔야 돼요. 물리에서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됐지? 센티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나오면 미터 퍼 세크로 바꾸셔야 돼요. 됐니? 물리에서 나오는 기본 단위. 그래서 1kg짜리 물체를 놔두고 얘를 확 밀었을 때 1m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그때 작용한 힘, 요걸 1kg을 1m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이라 그래서 얘를 1N이요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됐지? 여기 시험 문제는 두 가지 태클을 탑니다. 요것도 상식, 공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됐지? 이퀄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으면 비례해요. 됐어? 그래서 시험을 막 해보고 이 두 가지 변수가 비례 관계야 라고 나오면 이퀄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위치를 시켜요. 됐지? 그러면 얘네 실험을 막 해봤는데 두 개 변수가 반비례의 형태로 나오면 어떻게 돼? 같은 곳에 위치시키는 거야. 그게 공식이에요. 그냥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F는 MA라는 공식 중에
힘과 질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러니까 이퀄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그럼 힘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니까 양쪽에. 됐나요? 그럼 질량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니까 같은 쪽에. 됐죠? 그럼 비례, 반비례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말이야, 이걸 공식으로 완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에 질량을 놔두고 여기다가 힘을 놔뒀더니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더란 말이죠. 그럼 F와 질량은 비례하는구나. 그래서 같은 편에 이퀄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기호를 쓰는 거예요. 실험을 막 해봤더니 가속도와 힘도 비례관계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퀄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해봤더니 질량과 가속도가 반비례한다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같은 편에 위치시켜서 실험을 전부 다 해보고 비례, 반비례를 찾으면 공식을 완성하는 거죠. 학생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공식만 외우고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공식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됐니? 그냥 어떻게 어떤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비례 반비례는 정말 유치하니까. 자동차가 있었어. 자, 정지하고 있었대요. 부응하고 달렸어. 자동차가 10m/s가 되었대. 됐죠? 이제 시간만 주면 다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시간 줄 거야. 여기다가 2초 한번 들어볼까요? 2초. 그럼 얘는 가속도가 얼마니? 그럼 얘는 10이니까 5m/s 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어디까지 왔어? 이동거리까지 구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이동거리는 얼마니? 그러면 얘 5인데 이 10m 간대요. 이렇게요. 됐죠? 연습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제 한 칸 더 가는 거죠. 얘 이쪽 방향으로 힘 줘야 빨라지는 거 맞지? 됐나요? 그럼 얘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얼마니?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질량이요.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에 이렇게 생긴 속도가 변하는 시간 나와 있는 시험 문제에 질량이 없으면 그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내용까지로 문제를 풀면 돼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 얘가 2kg이야 이렇게 질량이 써있는 순간 한 단계를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지. 왜? 힘을 구해야만 하니까. 됐나요? 힘 구해볼까요? 여기다가 2kg을 쓰고요. 얘 가속도는 얼마였어? 5m/s 제곱입니다. 그래서 힘은 10N이 작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됐니? 자,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질량이 2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럼 힘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 가속도인 거죠. 됐나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많이 연습을 해달라는 거예요. 가속도 못 구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가속도만 구할 수 있으면 시험 문제는 완성되는 겁니다. 2kg짜리 자동차가 10m/s로 달리고 있었는데, 됐죠? 시간, 속력. 처음에 10m/s. 됐나요? 쭉 불어서 2초 만에 정지했대요. 자, 이 물체에 가해준 힘은 얼마일까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시험 문제 어떤 건지 보여? 그럼 힘은 무조건 뭐라고? F는 ma라고. 됐어? 그럼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할 건데 질량 여기서 데리고 오면 되죠. 질량 써있어요. 2kg. 자, 그럼 2kg을 갖고 오는 게 시험 문제는 아니겠죠?
뭘 구하는 게 시험 문제야? 이동거리 가속도를 구하는 게 시험 문제지. 그럼 가속도, 이 그래프를 보고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니? 속력은 기울기가 가속도란 뜻이니까. 이 녀석은 기울기가 -5 정도가 나오겠죠. 그럼 얘를 보자마자 -5m/s 제곱이요 이렇게 쓰겠죠. 그럼 이 녀석은 뭐라고 정리해? -10N이요 이렇게 쓰겠죠. 이해됐니? 그럼 여기 있는 시험 문제와 여기 있는 시험 문제는 똑같은 시험 문제 맞지? 힘이 10N, 10N이니까. 근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왜? 얘는 빨라졌고 얘는 느려진 거죠. 힘의 방향이 반대지지. 얘는 이쪽에서 힘준 거고요. 얘는 이렇게 힘준 거 맞지? 그걸 부호로 표시하는 거야. 됐나요? 이 두 문제 같아 보여요? 됐어? 그럼 뭘 구하는 게 시험 문제야? 여기서 가속도가 5구나 라는 걸 못 구하는 고등학생이 되게 많다 그랬죠? 5야 라는 걸 구하기만 하면 이거 9구단 시험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 맞지? 됐니? 그래서 이 어려운 F는 MA 시험 문제를 9구단 시험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게 가속도를 구하는 능력이거든요. 됐니? 또 한 번 해볼까?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EX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얘가 그르르 굴러 내려왔대. 됐니? 해볼까요? 정지였어. 이 녀석이 내려왔어. 6m/s가 되었어. 몇 초 만에? 3초 만에. 자, 가속도 얼마니? 6, 0, 3, 2요. 여기 있죠. 그럼 여기다가 얘한테 질량을 주기만 하면 이 녀석이 내려가려는 힘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저물체에 작용한 힘은 얼마야? 2kg이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니까 저물체는 지금 아래 방향으로 4N을 받고 있어요. 이런 뜻이야. 좋나요? 어때? F는 MA라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니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잡다구리한 게 되게 많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결국에 저 잡다구리한 걸로 문제를 풀지 않고 우리는 정확한 개념의 문제화된 걸 푸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책에 나오는 것 중에 21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맨 위에. 그 실험은 갈릴레이가 한 실험 중에 하나예요. 직접 해봤게 못 해봤게? 왜요? 마찰이 없는 평면이 지구에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갈릴레이는 그걸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야. 되게 천재같이. 그리고 그 잡다구리한 게 실려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공을 굴렸대요. 만약에 이 면에 마찰이 없으면 중딩 때 배운 내용, 통합과학에서 배운 내용이 이거예요.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지. 그렇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은 항상 변하지 않죠. 됐어요?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로 막 바뀌니까 여기 있을 때가 제일 빠른 거 맞지? 그럼 다시 느려져서 어디까지 올라가? 똑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거죠. 됐나요? 아, 역학적 에너지가 변함없으니까 얘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가 계속 변함이 없으니까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움직이는구나. 됐죠? 그래서 얘 펼치는 거예요. 이 판때기를 이렇게 펼치면 여기서 이렇게 굴러온 애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지. 왜?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움직일 거니까. 됐니? 그럼 얘를 또 펼치면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움직이겠죠? 그럼 얘를 직선으로 이렇게 펼치면 이게 갈릴레이의 생각이었던 거죠. 직선으로 펼치면 이 공은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계속 움직이겠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공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힘줘야 되지. 됐어요? 이게 갈릴레이가 한 실험이에요. 그럼 이물체의 방향을 바꾸려면 힘줘야 되지.
그럼 이물체는 내가 힘을 주지 않는 한 무한대로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계속 가겠죠. 그렇다면 이물체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겠네. 속력도 변함이 없겠네. 그럼 얘는 등속 직선하겠네. 그럼 나는 힘 주지 않으면 속력 방향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 물체는 등속 직선하겠네. 갈릴레이의 생각인 거죠. 됐나요? 갈릴레이는 이런 생각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 중에 실험한 게 딱 하나지. 가벼운 애와 무거운 애 동시에 떨어뜨리면 누가 빨리 떨어지게? 동시에 떨어지죠. 이걸 유일하게 실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려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죠. 이거 유튜브에서 본 적 있니? 본 적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이따만한 볼링공을 하늘에다 매달아. 그리고 여기다가 깃털을 막 매달아. 이거 달에 가서 했으면 달에 간 사실이 진짜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진공 챔버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막 달에 갔네 안 갔네 막 음모론이네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지. 그치? 달에 갔을 때 이 실험을 직접 했으면 달에 간 건 100% 확실이에요. 왜냐하면 달은 공기가 없죠.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쇠구슬과 깃털은 동시에 낙하합니다. 진짜로 깃털과 쇠구슬을 가져가서 달에서 이렇게 해봤으면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쇠구슬이 깃털처럼 느리게 떨어지겠니? 깃털이 쇠구슬처럼 빠르게 떨어지겠니? 네. 깃털이 쇠구슬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속도로 떨어진단 말이죠. 이걸 얼마 전에 지구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실험했습니다. 유튜브에 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챔버를 준비해서 거기서 쇠구슬과 깃털을 떨어뜨려요. 쇠구슬이 이렇게 떨어지고 깃털이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치? 그래놓고 자 이제 실험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전부 다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떨어뜨려 보죠. 동시에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갈릴레이가 뭐라 그랬냐면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질량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구에는 공기 저항이라는 게 있지.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실험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실험이 가능해진 거죠. F는 의미. 실험 한번 해볼까요? EX.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개념 잘 알아두세요. 물리하는 애들 중에 되게 헷갈려하는 애들 많아요. 잘 봐. 설명한 다음에 정리를 할게요. 얘를 한번 더 볼게. 지구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거운 쇠구슬을 놔두고요. 깃털을 놔둬요. 자, 동시에 떨어뜨리면 누가 빨리 떨어진다고? 쇠구슬이 빨리 떨어지죠. 이유는요.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만약에 지구에 저항이 없다면 쇠구슬과 깃털 중에 누가 빨리 떨어진다고? 저항만 없으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됐어요? 자, 니네들한테도 질문 하나 내줄까?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됐어요?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됐니? 잘 봐. 진짜 잘 보세요. 지구에 쇠구슬을 놔뒀어. 깃털을 놔뒀어요. 만약에 지구에 공기 저항이 없다면 얘네들은
동시에 떨어진다 그랬지. 됐나요? 얘네들은 동시에 떨어집니다. 저항이 없으면 동시에 낙하합니다. 됐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쇠구슬이 있었어. 깃털이 있었어. 자, 질량은 누가 크니? 쇠구슬이 커요. 질량. 됐어요? 됐어? 그럼 두 번째, 중력은 누가 크니? 됐어요? 세 번째, 그럼 가속도는 누가 크니? 여기까지 됐니? 그럼 낙하하는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밖에 없죠. 중력에 의해서 생긴 가속도를 뭐라고 한다고?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중력 가속도는 중력에 의해서 생겨난 가속도예요. 됐지? 힘이 작용하니까 가속도가 생기지 않겠니? 됐어? 그럼 지구에 있는 물체의 중력 가속도는 다 똑같습니다. 10m/s 제곱으로 같아요. 됐나요? 이걸 G라고 하는 거죠. 그럼 중력은 힘이지. 중력은 힘이에요. 그럼 힘은 어떻게 구해? MA로 구하는 거 맞지? 그런데 중력을 받아서 생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니까 mg를 곱하면 그 물체에 작용한 중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걸 뭐라 그래? 무게라 그래요. 됐니? 그럼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힘이죠. 잘 봐. 질량이 내가 커요. 가속도는 같아요. 그럼 중력은 누가 크니? 무게는 누가 커? 얘네 둘을 곱한 값이 얘죠. 그럼 중력은 mg라고 쓸 거니까 당연히 얘가 크지, 그치? 됐어요? 그럼 결론이요. 중력이 크면 낙하하는 속도가 빠르게 떨어지니? 이해됐어? 다시요. 깃털은 중력이 작아요. 그럼 중력이 작은 애는 느리게 떨어지니? 아니요. 됐나요?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질량에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됐어?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에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되니? 그럼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낙하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장소만 같으면 가속도가 같다. 됐어?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 두 개를 자, 달에다 갖다 놔봅시다. 되니? 달은 공기 저항이 없죠. 됐어요? 그럼 쇠구슬을 놔두고 여기다가 깃털을 놔둬요. 누가 빨리 떨어져? 저항만 없으면 같이 떨어지죠. 얘도 동시에 낙하합니다. 되니? 해볼까요? 그러면 얘 쇠구슬, 얘 깃털, 질량은 누가 커? 질량은 변하지 않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이에요. 그럼 질량은 쇠구슬이 커요. 그럼 중력 가속도는 누가 크게 있니? 중력 가속도는 누가 크게 있니? 달이라는 곳에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이 천체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됐나요? 그럼 얘도 이퀄 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무게는요? 중력은요? 누가 크겠니? 얘가 크겠죠, 그죠? 당연히. 그럼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중력 가속도가 같으니까. 쓸 수 있겠어요? 됐어?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질량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떨어지는 거야. 이해되니?
좀 얘랑 동시에 이 네 개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누가 더 빨리 떨어질까요? 이쪽이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지구에서가 더 빨리 낙하합니다. 이유가 뭐야? 지구가 달보다 중력 가속도가 커서 그래요. 힘이랑 가속도를 막 묶다 보면 진짜 힘이 똑같으면 가속도가 똑같아? 아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질량을 2kg이라고 해볼게요. 얘를 1kg이라고 해봅시다. 뭐 히틀치고는 되게 무겁죠, 그죠? 얘는 중력 가속도가 10이고요. 얘도 10이에요. 그럼 얘는 몸무게가 얼마 나간다고? 20N 나가겠지, 그치? 얘는 몸무게가 얼마 나가? 10N이 나가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중력은 다르죠. 질량이 다르니까. 하지만 가속도는 같지. 가속도만 같으면 물체의 빠르기는 같아요. 됐나요? 그럼 이쪽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질량은 변함이 없는 값이에요. 근데 중력 가속도가 달이 지구보다 6분의 1배 작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2라고 해봅시다. 2. 그냥 작은 거 맞죠? 그죠?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여기는 힘이 얼마야? 4N이 나가고 여기는 2N이 나가겠죠. 달에서 몸무게를 쟀는데 20이 나가는 애를 지구에서 20이 나가는 애를 달에다 갖다 똑같이 재면 4밖에 안 나간다고요. 오늘 일본이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죠. 얘기 들어봤나요? 달에 착륙한 전 지구의 5번째 나라가 일본이에요. 제일 먼저 간 나라가 어디야? 이거 다 알고 있죠. 두 번째 간 나라가 어디야? 미국과 소련이겠죠. 그죠? 지금은 러시아가 됐지만 옛날에 소련이었습니다. 세 번째 미국, 소련 다음에 어디야? 중국이요. 그 다음 어디? 지구상에서 네 번째로 과학이 발달한 나라. 네, 인도예요. 똑똑하지. 인도 애들 졸라 똑똑합니다. 그 TV 같은 데 보면 되게 좀 못 살고 가난하고 찌질해 보이지만 인도 애들은 구구단을 19단까지 외우죠. 됐나요? 얘는 19단까지 외울 수 있어? 얘 기껏해야 9단까지밖에 못 외우죠, 그죠? 19단까지 외워요. 그러니까 뭐 계산은 그리고 공부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쪽 손으로 이렇게 영어를 쓰고 한쪽 손으로 인도어를 같이 쓴대요. 이렇게. 니네 할 수 있어요? 이쪽에다 BOY 영어를 쓰고 이쪽에다 소년을 동시에 같이 쓰는 거야. 이게 가능하다고? 안 가능하지. 근데 걔네들은 이걸 연습한대요. 그래서 좌뇌와 우뇌의 발달 능력이 굉장한 거야. 그래서 네 번째로 썼어요. 다섯 번째가 일본이 되겠죠. 그게 추락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달에 떨어진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못 가고 있죠. 안타깝지만 말이야. 이제 곧 달을 가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면 달에도 막 기지를 세우지 않겠니? 그럼 달에서도 뭐 게임 뭐 이런 거 하겠지, 그지? 족구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야구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되게 재밌지 않겠니? 높이 뛰기 하면 지구보다 훨씬 높이 뛸 수 있죠. 되게 재밌겠지. 그런 것들을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이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몸무게는 적게 나가요. 질량은 똑같아요. 그럼 낙하하는 속도는 왜 똑같니? 질량 때문이니? 아니요. 중력 때문이니? 아니요. 가속도 때문이니? 네. 왜 이퀄이 쳐지는지 알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물체의 운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구나.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상식이니까 지워.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왜 이만큼을 차지하는 것이냐? EX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은 질량 M, Y축은 F 힘. 자, 질량과 힘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야. 질량과 힘은 비례 관계. 여기다 써줄까? 힘과 질량은 비례 관계. 이렇게 봤으면 틀려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가속도는 일정해야겠죠. 이런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힘 질량 나와 있으니까 비례해요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걸 그냥 써서 틀리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한 번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X축의 가속도 A, Y축의 F 힘. 자, 힘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 역시 비례 관계. 힘과 가속도는 비례 관계. 어떨 때? 질량이 일정할 경우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도 이렇게 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리겠죠. 나머지 하나만 더 그려놓고 문제를 마저 풀어봅시다. 이쪽에 이렇게 쓰면 얘는 질량, 얘는 가속도 A와 M.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그래서 이걸 쓸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질량과 가속도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치? X축, Y축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힘을 아래다 쓰고 질량을 위에다 써도 비례. 힘을 아래다 쓰고 가속도를 위에다 써도 비례. 질량과 가속도를 바꿔도 반비례. 됐니? 질문 하나 내줄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하나는 A, 하나는 B. 됐어요? 자, 가속도 누가 크니? 찾을 수 있겠어? 이걸 찾는데 애들이 뭐 힘과 가속도는 비례해요, 뭐 반비례해요, 기울기는 얼마 이렇게 찾는데 그냥 그렇게 찾지 마세요. 그냥 너 구구단 한번 해봅시다. 질량을 똑같이 맞췄어. 2kg. 얘는 힘이 2N, 얘는 힘이 4N. 됐어요? 아무거나 숫자를 넣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아무거나 넣어서 푸세요. 됐니? 그럼 A는 4N에 2kg이에요. 가속도 얼마? 2요. 됐니? 그럼 얘는 가속도가 2m/s 제곱이 되고요. B는요. 2N 힘 줬는데 2kg이죠. 그럼 가속도는 얼마? 1m/s 제곱이지. 아, 얘가 2배 크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요? 기울기가 크면 커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냥 숫자를 아무거나 넣으세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도 한번 줘볼까? 자, A와 B예요. 질량은 누가 크니? 됐니? 가속도와 힘 나와 있죠. 그럼 질량 물어보는 거 당연하다고요. 그럼 질량은 누가 커? 아무거나 넣으라고. 가속도 2m/s 제곱이라고 그냥 넣고요. 힘 2N, 힘 4N 그냥 아무거나 때려 넣으세요. 됐니? 그럼 F는 MA. 얘는 2kg 맞죠? 됐어? F는 MA. 얘는 1kg 맞지? 아, 얘가 크네요. 이렇게요. 됐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이걸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얘네 둘의 질량을 일정하게 놔둡시다. 그러면 힘이 큰 애가 가속도가 크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지? 그냥 숫자를 넣으면 안 돼. 얘도 마찬가지. 가속도가 똑같다고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힘이 큰 애가 질량이 크지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냥 숫자를 넣으세요. 괜찮습니다. 얘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한번 줘볼까? A와 B요. 자, 그렇다면 힘은 누가 쓴 거니? A와 B 중에. 됐니? 그럼 어떻게 한다고? 똑같이 맞춰 이렇게. 2kg이라고 질량을 맞추고 가속도 1m/s 제곱, 가속도 2m/s 제곱 이렇게 맞추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2, 1은 2, 2, 2는 4. 얘가 크네요. A가 크네요. 됐어요? 이런 거 나오면 숫자를 직접 넣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는 4N이고요. 얘는 2N이 적용하면 이런 그래프가 띄어집니다. 질량과 속도의 힘이 일정. 질량과 속도의 일정. 여기에 있는 모든 힘이 일정하다. 여기에 있는 모든 힘이 일정하다. 여기 그래프 안에 모든 점은 다 2N으로 일정합니다. 여기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은 다 4N으로 일정한 거지. 됐니? 얘도 마찬가지. 요 점에 있는 애는 전부 다 질량이 일정한 거고, 요 점에 있는 애도 다 질량이 일정한 거지. 그러니 그래프를 두 개를 주면 그 차이가 질량 때문에 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얘도 그래프가 힘이 차이 나는 이유는 가속도 때문에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일정해요라는 단어는 그래프가 하나 있을 때만. 두 개, 세 개 그려지면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니네 책에 막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결국에 비례, 반비례 뭐 이런 느낌이죠. 넘겨볼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25페이지 5번입니다. 그림은 물체 A와 B의 속력의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면 A, B의 질량비는 얼마일까요? 됐나요? 자, 그럼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뭘 구해야 된다고? Y축의 동그라미. 됐나요? Y축의 동그라미 뭐라고 써있어? 속력이요. 그럼 쓰세요. 기울기는 가속도. Y축이 속력이요. 그럼 기울기는 가속도요. 됐니? 자, 그러면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A라는 애의 기울기를 찾으세요. A의 기울기는 얼마야? 만난 점이 A의 기울기는 얼마야? 0.3분의 8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됐어요? 0.3분의 8 됐니? 그럼 A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됐으니까 얘는 0.3분의 8이요. 만난 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요. B의 기울기는 얼마니? 얘는 0.3분의 4 이렇게 되죠. 0.3분의 4. 그럼 얘도 가속도가 0.3분의 4니까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의 비율은 얼마라고? 2대1 되겠네요. 그치? 가속도의 B는 2대1이에요. 됐어요? 그럼 힘이 같을 때 질량 비율은요? 힘이 같으면 질량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럼 가속도가 2, 1이면 질량은 1,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번도 한번 볼까요? 얘네들의 질량이 같다면 힘의 비는 몇 대 몇이니? 질량이 같으면 힘과 가속도는 비례한다며. 그럼 가속도의 비율이 힘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럼 힘의 비율은 2대1.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F는 MA를 이용한 시험 문제들이 요 따위란 말이죠. 그렇죠. 별로 가르쳐주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4번에 써있잖아요.
B를 천천히 당겼을 때 끊어지는 실은 어디니? 여기 써있잖아. 천천히 당기면 위쪽이 끊어집니다. 갑자기 당기면 아래쪽이 끊어져요. 됐나요? 이네들이 해야 되는 시험 문제가 있다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27페이지 9번이요. 그리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의 A와 B에 각각 EF와 F의 힘을 줬대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가 있었는데 A는 정지. 자동차가 있었는데 B도 정지. 얘한테 힘을 줬대. 얘는 EF를. 얘는 힘을 줬대. F를. 됐나요? 됐어? 그랬더니 이 녀석은 가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돼? 그래프의 Y축에 동그라미 속도라고 써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기울기가 가속도요. 됐나요? 기울기가 가속도요. 그럼 A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라고 기울기 쓸 수 있죠. B의 가속도는 얼마니? 1m/s 제곱의 가속도요 라고 쓸 수 있죠. 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니 없니가 이 모든 시험 문제에 통용되는 단어들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해봅시다. 야 보세요. 얘는 EF를 줬대요. 그럼 MA와 곱하기 2m/s 제곱이죠. 얘요. F를 줬대요. MB와 곱하기 1m/s 제곱이죠. 됐어요? 그럼 얘는 힘 2배 줬으니까 가속도 2배 나왔고요. 얘는 힘을 1배 줬으니까 가속도 1 나온 거 맞지? 얘네들의 질량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됐나요? 가속도의 크기는 2배이다. 기억 동그라미. 질량 같다. 동그라미. 이런 걸 동그라미 칠 수 있는 애가 이기는 거라고. 출발점에서 50m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가 A의 루트 2배이다. 이런 거 맞출 수 있겠어요?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어? 선생아 이거 뒤지기 어려운데. 이거 뒤지기 어려운데. 해볼게요. 자동차가 있었어요. 해볼게. 정지. 되니? 그냥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간단히. 진짜 간단히. 붕 하고 달렸어. 5초 만에 10m/s가 되었죠. 됐지? 가속도 얼마야? 2요. 이동거리 얼마니? 얼마? 5에 5 곱했으니까 25m 같네요. 됐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동차가 있었는데 정지하고 있었대. 붕 하고 달려서 자동차가 여기까지 왔어. 가속도는 2m/s 제곱이래요. 자, 이동거리가 50m가 되면 자, 하나, 둘, 세 개 자료 나와 있죠. 그럼 나머지 2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게 우리의 가속도 시험 문제의 결론이에요. 됐나요? 이걸 빨리 하는 방법들도 되게 많거든요. 자, 50m 같대요. 그럼 2m/s 제곱이래. 몇 초면 되니? 얘는 몇 m/s야?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왜? 반이어야 되고요. 얘랑 곱하면 얘가 나와야 되지. 근데 잘 안 나오지. 얼마면 되니? 얼마면 돼요? 여기 빵꾸 내는 게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어렵지, 그지? 그래서 초가 안 나오면 연습이 잘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프 그려줄까요? 자, 여기가 시간이래요. 속력이래. 부응하고 달렸죠. 기울기는 2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요 면적은 50이 나오면 되지. 자, 그러면 여기 얼마야? 이 문제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x, y 중에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구해야 되죠. 줄까? 자, 얘를 y라고 놓고 얘를 x라고 놓으면 x분의 y는 얼마가 나와야 돼? 2요. 됐니? 그럼 면적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 2분의 1의 xy를 곱하면 50이 나와야 되죠.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됐어? 얼마 넣으면 되니? 풀어볼까? xy는 곱하면 100이면 되겠네요. 나누면 2면 되죠. 곱하면 100, 나누면 2. 얼마야? 수학 능력 잘하잖아. 곱하면 100, 나누면 2. 어렵나? 여기 어렵나? 여기 어려우면 이 문제 어떻게 푸냐? 오루트 2. 오루트 2. 오루트 2. 그럼 누가 오루트 2? 야, 너무 어렵네. x가 오루트 2. 그럼 y는요? 심루트 2?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심루트 2를 넣으면 여기가 오루트 2가 되죠. 얘랑 약분치면 2 나오는 거 맞니? 얘랑 곱하면 100 나오는 거 맞니? 됐죠? 빨리 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얘는 5루트 2초 동안 달리면 50m를 갈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넣어볼까? 그럼 이쪽에 시간이고요. 이쪽에 속력이래. 이렇게 해서 기울기는 1이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은 50이래요. 여기는 이번엔 얼마면 되니? 됐네? x분의 y는 1이어야 되고요. x 2분의 1에 y를 곱하면 얘가 50이면 되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죠? 얼마 넣으면 돼? 그냥 17 넣으면 되잖아. 됐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해달라고 했어요. 시간이 안 나와 있을 때 내용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나와 있을 때 구하는 방법을 좀 써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느낌이 잘 안 오잖아? 그러면 그때 공식을 쓰는 거예요. 시간이 안 나와 있을 때 제일 빠른 것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됐어요? 잘 보세요. 공식은 세 종류가 있다 했어.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에요. 됐죠?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은 몇 번? 3번이죠. 됐어? 자, 해볼게요. A라는 애가 있었어. B라는 애가 있었어. V0는 얘 0, 얘도 V0는 0. 됐니? 이동거리는 50m를 가야 되죠. 얘도 이동거리는 50m를 가야 되죠.
가속도는 얘가 2m/s 제곱이라고 구했고 얘 가속도는 1m/s 제곱이라고 구했지.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게 가속도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자료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지.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시간을 구하시면 되죠. 됐어? 그럼 넣어봅시다. S는 V0T에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죠. 그지? 여기다 넣어볼게요. S는 V0가 0이니까 0 2분의 1에 곱하기 2를 때려놓고 T의 제곱을 때리면 되지 않겠냐? 되니? 요 녀석은요. S는 V0T에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얘요. S는 0이니까 0 때려놓고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T의 제곱을 넣으면 되지 않겠니? 됐어? 그럼 얘도 S가 몇 미터? 50미터. 얘도 S는 몇 미터? 50미터. 여기다 50을 그냥 때려 넣으면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약분이 이렇게 쳐지니까 T 제곱은 50. T는 얼마? 루트 50. 되니? 그럼 얘도요. 여기다가 50을 그냥 때려 넣으면 T 제곱은 2분의 1 T 제곱은 50이죠. 그럼 T 제곱은 얼마야? 100이요. 그러므로 T는 10. 되니? 몇 배 차이? 너무 어렵나? 루트 50과 루트 100 몇 배 차이? 너무 어렵나? 그럼 얘는 얼마로 튀어나와요? 나오기 어렵지. 그러니까 그냥 루트를 씌우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5루트 2로 튀어나오잖아. 얘는 그냥 10으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5루트에다 얼마 곱하면 10 나오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 루트 2배 크죠? 됐어요? 어때? 공식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죠.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선행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공식을 지우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서 문제를 보고 연습을 하는 거고요. 물리를 다 할 거야. 그래서 선행이 다 끝난 다음에 야 물리 해볼 만한데 라고 정리가 돼서 난 물리원으로 내신도 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수능도 볼 테야. 그러면 공식을 하세요. 되니? 공식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경우나 다 때려 넣으면 전부 다 나오거든요. 공식도 딱 3개밖에 없어요. 요 3개요. 됐지? 그 공식을 잘 활용해 주시면 시험 문제 완성됩니다. 니네가 바뀌기 전에 예전에 교과목을 가졌던 애들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가 다 계산형 시험 문제였어요. 수능 문제도 모두 다 계산형, 내신도 모두 다 계산형.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아예 공식을 외우라고 막 얘기를 해줬어. 모 고등학교에서는 이 새끼들이 공식을 하도 안 외우니까 내신 시험 문제 맨 마지막에 저 운동 공식 3개를 선생이 써줬어. 애들이 하도 안 외우니까. 니네 상상해 가세요. 공식을 문제 맨 뒤에다가 이렇게 요거 활용하세요 라고 써주는 학교 본 적 있어? 그래도 안 한단 말이죠. 그래놓고 공식이 어려워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물리가 좀 쉬워진 후에 나중에 공식을 쓰면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됐나요? 근데 그냥 보고 맞추는 게 훨씬 더 멋있지, 그치? 애들 막 공식으로 막 이러고 있을 때, 자, 3이잖아. 이게 훨씬 멋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연습을 좀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1단원이 다 끝난 다음에 공식의 활용 능력도 심화 과정에서 한번 다룰 거예요. 됐나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